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벡터를 사용해서 원을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배우는 내용 같은 게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 우리가 벡터라는 기하 단원을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는 거하고, 원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는 거하고, 그게 딱 벡터의 활용형으로서 딱 마지막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그 직선하고 이제 원 중에서 어떤 놈이 좀 비중이 있냐라고 하면은 단연코 직선이 제일 비중이 높아. 왜냐하면은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벡터 표현식을 통해 가지고 두 개의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었거든. 보여줬듯이 우리가 이제 방향 벡터들의 내적을 통해 가지고 두 개의 방향 벡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은 이제 거기 두 개의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가 이제 바로 어, 절대값, 벡터 절대값 곱하기 다른 방향 벡터의 절대값 분의 벡터의 내적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직선을 이루고 있는 각도를 수치적으로 우리가 바로 뽑아낼 수가 있었어. 이제 그 코사인이라는 값을 통해서 이 각도가 얼마인지를 구해내는 거는 이제 살짝 부가적인 요소긴 하지만 아무튼 각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었지.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벡터 표시를 사용해서 원을 표현하면은 얻는 게 뭐가 있냐? 사실 없어. 얘는 활용하는 형태가 너무너무 적어. 이게 딱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 원리에서는 굉장히 비중을 낮게 다루고 있고, 나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설명할 생각은 없어. 그냥 가볍게 가볍게 넘어가되,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 형태가 원을 나타내는 형태였구나, 라는 것만 알아놓을 수 있도록 그 형태, 공식의 형태만 좀 알아놓으면은 나중에 갔을 때 큰 문제 없을 거야. 내가 이때껏 문제를 풀어본 거 보면서도 이거 원의 방정식을 벡터를 표현해가지고 뭐 어렵게 문제를 낸다? 한 번도 못 봤어. 그 정도로 형태가 너무 정해져 있고 변형하기에도 힘들고 어렵게 내기도 어려운 분야야.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이 뭔지를 한번 가볍게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벡터를 사용해서 도형을 나타내는 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우리가 직선에서도 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도형이 있을 때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특정한 도형, 선이나 뭐 원이나 네모, 세모 같은 그런 도형들이 있을 때 그러한 도형 위에 있는 점들, 그 점들을 벡터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라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직선식을 표현할 때는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 의미의 점, 랜덤으로 하나를 꼽았을 때 그때의 점을 P라고 하고 그때의 좌표, 위치 벡터의 좌표를 x, y라고 할 때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갖다가 봤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P라는 벡터는 어떤 특정한 방향 벡터의 어떤 실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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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배가 여기서는 L로 했었나? R로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M? 아무튼 어떤 특정한 방향 벡터 곱하기 실수배 플러스 어떤 특정한 지나는 한 위치 벡터. 이런 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때에 임의의 점 P 벡터에 관한 x, y를 여기에 있는 벡터들에 관한 연산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제 그게 우리의 요점이었는데 원의 방정식을 벡터로 쓸 때에도 그 형태는 달라지진 않아. 어떤 특정한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여기는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에 대해서 이 점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관한 질문이 이제 남게 되는데 사실 원이라고 하면은 원의 중심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잖아.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사용할 건 뭐냐면은 원의 중심하고 원 위에 있는 점하고 갖는 관계를 사용해서 벡터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원이라는 것에 대한 존재는 원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을 집합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원이다.
라고 정의를 해. 그래서 여기 있는 중심하고 어떤 원 위에 있는 점을 갖다가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가 항상 반지름으로 일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여기 있는 원이 어떤 특정한 좌표 평면상에 랜덤하게 있다라고 하죠. 자, Y축, X축을 그리고 여기에 특정한 원이 있다라고 하자. 일단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지. 이제부터 할 거는 뭐냐?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를 하나 쫙 계속 그릴 거야. 얘가 위치 벡터. 위치 벡터를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A 벡터라고 두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 A 벡터하고 여기 뒤에는 A 벡터하고는 어메인이 다른 거야. 여기 원에서의 A 벡터는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A 벡터. 그때의 A 벡터의 좌표를 A,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 상태에서 원 위에 있는 점을 모으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므로 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콕 집어서 얘를 P 벡터라고 놓을게. P 벡터의 좌표는 항상 X, Y로 놓을 건데 얘는 그 어떠한 X나 Y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는 그런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정해지지 않은 점들을 선택을 할 때에는 X, Y를 주로 선택을 해. 그래서 P 벡터를 딱 놨고 일단 그때의 P 벡터가 위치 벡터로서 이렇게 쭉 있겠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는 위치 벡터 P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그 어느 순간에 대해서도 상관없이 항상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는 반지름으로 일정하게 되어 있다. 이 상제를 100% 이용을 해볼 거라고. 이때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벡터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여기에 있는 가운데 이 반지름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벡터들 사이에 어떤 종점의 거리를 표현하면 딱 적절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P 벡터는 원 위에 있는 점이었고 A 벡터는 원의 중심에 대한 점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종점의 거리, P 벡터의 종점하고 A 벡터의 종점하고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벡터를 설정을 해보자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삼각형 법칙을 사용해서 삼각형 벡터 연산을 사용해서 뺄셈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혹은 A 벡터 마이너스 P 벡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뭘 선택하든 솔직히 결과는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 어쨌든 우리는 종점들 간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특정한 벡터를 갖다가 설정을 했어. 자, 여기는 이 상태에서 혹시나 싶어서 복습하는 느낌으로다가 벡터의 삼각형 연산 법칙을 갖다 보게 되면은 삼각형 연산 법칙은 뭐냐면은 주로 벡터의 뺄셈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데 이런 거야. 어떠한 A 벡터가 이렇게 있어. 얘가 A 벡터고 여기 이런 B 벡터가 있다. 그다음 그랬을 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B 벡터의 종점에서 A 벡터의 종점까지 가는 어떤 특정한 벡터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B 벡터의 종점에서 A 벡터의 종점으로 향하는 이러한 벡터가 이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된다는 거지. 항상 뒤에 있는 게 결과에서는 앞에 나와. 그렇게 외우면은 괜찮아. 그래서 어떤 특정한 A, B 벡터 마이너스 뭐 A, C 벡터 이걸 연산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벡터의 종점은 B점, 여기 있는 벡터의 종점은 C점. 따라서 뒤에 있는 놈의 종점이 먼저 나오니까 C, B 벡터가 이 벡터의 뺄셈의 결과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다시 올라와서 여기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점을 이제 P 벡터라고 설정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점. 그때의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는 건 뭐냐? A 벡터의 종점에서 P 벡터까지 가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되는 거고 A 벡터 마이너스 P 벡터라고 쓰게 되면은 P 벡터에서 A 벡터로 가게 되는 이 벡터를 갖다가 표현을 하게 된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반지름을 표현할 수 있는 벡터 두 가지씩을 얻었어. 근데 우리는 그러한 반지름이 일정하다라는 어떤 조건이 바로 원을 형성하는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그러한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는 친구의 절대값, 즉 벡터의 길이를 갖다 계산을 하면은 그 길이가 원의 반지름으로 일정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지. 뭐 아니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a 벡터 마이너스 p 벡터에다가 절대값 씌운 놈이 일정하다. 근데 절대값 기호는 알고 있겠지만 여기 안에 있는 놈에다가 얼마나 마이너스를 곱하든 뭐 아니면 나누든 이 절대값의 결과는 항상 똑같아. 내가 이렇게 아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벡터를 선택을 하든 위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벡터를 선택을 하든 그때 얘 벡터의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벡터의 길이는 일정하고 다만 시점하고 종점의 위치가 서로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절대값 기호는 마치 우리가 벡터 연산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를 계산할 때하고 비슷하게 마이너스 기호가 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 그래서 사실상 여기 위아래에 있는 식이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이 일정하다. 반지름을 사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벡터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 점 원 위에 있는 의미의 점을 p 벡터라고 하면은 그때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놈이 반지름으로 일정하다. 혹은 a 벡터 마이너스 p 벡터에다가 절대값 씌운 놈이 반지름으로 일정하다. 여기 두 가지씩을 쓸 수 있다는 거야. 둘 중에 어느 걸 쓰든 상관없어. 사실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를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벡터가 있고 어떤 벡터가 있어. 근데 그 두 개가 빼져 있는데 하필이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근데 걔가 어떤 특정한 숫자하고 똑같대. 그럼 여기서 이제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뭐 A 벡터가 중심이고 B 벡터가 원 위에 있는 점일 때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연산식을 갖다가 원의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지. 모기다. 모기가 사라졌어. 이런. 아무튼 이런 식의 형태를 우린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도 있어. 얘는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식인데 이런 거야.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위에 거 아래 거 어느 걸 사용하든 결과는 똑같아. 가 반지름 R하고 같다라고 할 때 얘는 이미 등식이 지금 포함된 상태니까 내가 양변에다가 같은 짓을 해주면은 등식이 이미 성립이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걸 해줄 거냐면은 양변을 제곱을 할 거야. 이렇게 양변을 제곱을 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값 P 벡터 마이너스 A에 대한 제곱이 R 제곱하고 같다. 이런 식의 결과가 됩니다. 이건 맞는 말이지. 이거 그냥 양변 제곱한 거 말고는 더 없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벡터의 절대값에다가 제곱을 씌운 결과가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이거하고 같아. 우리 내적 연산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팁이거든. 자, 우리가 어떤 벡터의 내적 연산을 할 때 그 벡터의 내적 연산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두 벡터의 절대값을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도에 관한 코사인 값을 이렇게 곱해준다. 이걸로 정의한다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한 벡터하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벡터하고 내적을 하는 순간 그 두 개의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도가 0도거든? 세타가 0이라는 말은 코사인 세타는 그럼 얼마야?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1이라는 거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벡터끼리 같은 벡터끼리 내적 연산을 하게 되는 순간 이렇게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 코사인 세타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런 형태가 된다. 그렇다면 얘는 다시금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봐봐.
얘 한번 얘. 뭐야? 벡터에 절대값이 씌워졌는데 제곱이네? 어? 제곱이야? 제곱이면은 다시 얘를 내적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완전하게 역순으로 돌아가가지고 얘를 다시 고쳐 쓰게 되면은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p 벡터 마이너스 a 그게 r 제곱으로 같다. 라는 식의 형태로도 우리가 충분히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차피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라는 거야. p-a 벡터 꼭 이런 형태가 나올 필요는 없어. 얘가 계산이 돼가지고 이미 하나의 벡터를 합쳐졌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고 문제를 조금 관찰하는 게 좋을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꼬아서 문제를 낼까 싶기도 하고 좀 그래. 여기 있는 공식 형태는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든다. 그냥 여기 있는 기본형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자, 그래서 이게 거의 끝이야. 네. 이게 원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형식이야. 그러니까 뭐 별거 없어. 그냥 원의 성질을 그대로 벡터로 옮겨 쓴 것뿐이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지금 벡터의 뺄셈,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이 일정하다는 것만 이용해서 했을 뿐이지 뭔가 각도에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수치들을 갖다가 한 번 더 재가공을 한다. 여기는 뭐 직선처럼 뭐 이렇게 두 직선 이루고 있는 각도를 모았다가 알아낸다. 이런 게 없어. 그냥 얘는 이걸로 끝이야. 또 활용하기가 불가능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선상에서.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딱 봐도 어렵겠지. 선생님 입장에서. 신박한 문제 여기서 낼 수 있을까? 이렇게 개념이 짧은데. 그냥 계속 했던 말 반복하는 꼴인데. 그래서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아. 자, 156페이지에 있던 내용을 내가 지금 쭉 설명을 한 거야. 근데 156페이지의 밑에 보면은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것도 벡터를 사용해가지고 표현한 방식인데 이것도 난 이것도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 굳이? 그래도 한번 손은 대봐야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무시하고 넘어가겠니? 자, 보자. 이런 상태야.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 중심이 있어. 그때 얘 지름의 양 끝점. 지름이 이렇게 주형이 있다라고 할 때 지름의 양 끝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그때 원의 방정식을 바로 호로록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법은 딱 이거야. 두 개의 점의 좌표를 뭐 알고 있어. 뭐 A, B고 얘가 뭐 C, D야. 그렇다면 나는 어차피 여기에 있는 원의 중심이 원의 지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2등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중심의 좌표 바로 뽑아낼 수 있지. 그냥 좌표끼리 평균 내면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양 끝점이 주어졌으니까 지름 구하는 것도 쉬워. 응. 지름을 구해. 그럼 지름에다가 절반을 나누면 그게 반지름이야. 맞잖아. 그럼 중심 구했고 반지름 구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이 중심 좌표를 뭐라고 할까? n,a라고 하죠. 그냥 이거 쓰면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존에 썼던 방법인데 이렇게 그냥 길이를 구해가지고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형태 말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갖다가 관찰을 해보려고 해. 자, 그래서 여기에는 a, b하고 c, d를 갖다가 각각 뭐라고 하느냐. a 벡터 그리고 b 벡터라고 할게.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갖다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갖다가 p라고 하자. 그때 얘를 x, y라고 하자. 벡터를 표현하려고 지금 이렇게 둔 거야. 그럼 이렇게 뒀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점 p라는 놈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관건인데 봐봐. 점 A하고 점 B가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A하고 B를 이렇게 쫙 이어서 만든 지름. 이걸로 원주각을 그리면. 그러니까 여기 A하고 점 B가 고정된 상태에서 원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의미로 딱 골라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그리든 아니면 내가 이걸 이렇게 그리든 아니면 내가 얘를 이렇게 그리든 원주각의 성질 때문에 이것들은 항상 다 직각 아니야? 다 직각이잖아. 그렇지 않겠어? 원주각의 성질을 원래 그랬으니까. 지름인 호에 대해서 원주각은 항상 직각이다. 우리 이미 배웠었잖아. 그럼 그런 상태에서 직각이다? 직각이면은 두 개의 벡터가 내적되었을 때의 값이 0이다. 라는 걸로 접근을 시도해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가장 큰 삼각형만 남겨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거야. 여기에는 이 벡터들, 여기에 있는 이 벡터들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는 순간 그 두 개의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 90도였으므로 코사인 90도는 당연히 0이죠. 따라서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은 벡터의 정의에 따라서 내적값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항상 내가 어떤 점 P를 선택을 하든 그걸 식으로 써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이 벡터를 갖다 표현을 해야 돼. 근데 표현하긴 쉬워. 또 삼각형 그거 사용하면 돼. 아니면은 그냥 A하고 P 벡터 그냥 곧바로 쓸까? 그것도 괜찮겠네. 그래서 시점이 A고 종점이 P인 벡터 AP 벡터 그리고 시점이 같은 원리로 시점이 B이고 종점이 P인 벡터 BP 벡터 이 두 개를 갖다가 내적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점 P를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항상 0이다. 이 식을 그대로 변형을 하면은 여기는 교과서의 형태가 돼. 한번 그걸 쭉 따라가 볼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AP 벡터 그것부터 설정을 해야겠지? AP 벡터는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냐? P라는 위치 벡터에서 A 벡터를 빼게 되면은 AP 벡터가 나오겠죠? 왜냐면은 위치 벡터 A의 종점이 A고 위치 벡터 P의 종점이 P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종점이 먼저 나오는 형태로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잘 안 보이나? 좀 크게 쓸까?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를 하게 되면은 A, P 벡터가 나옵니다. 같은 원리로 P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하게 되면은 BP 벡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식은 P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P 마이너스 B 벡터. 그게 0이다. 라는 식의 꼴로 변형이 되지. 자, 이걸 그대로 끌고 가서 쭉 계속 이어보자. 복사하고 붙여넣어서 자, 얘를 갖다가 이제 조금 식을 다 대입을 해봅시다. 자, P 벡터는 x, y라는 친구였고 A 벡터는 a, b라는 친구 이렇게 있고 다시 x, y 마이너스 c, d 이런 거. 이걸 두 개의 벡터를 갖다가 내적을 했더니 얘 결과가 빵이다. 다시 써서 x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d 벡터 내적 x 마이너스 c 벡터, y 마이너스 d 벡터 그걸 두 개를 내적했더니 빵이다. 내적 결과 어떤 두 개의 위치 벡터가 나왔을 때 그 내적의 결과는 x 좌표끼리 곱한 거 플러스 y 좌표끼리 곱한 거다. 따라서 이 식의 형태가 다시금 바뀌기를 모기다. 모기. 모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 x-a 곱하기 x-c 플러스 y-b y-d는 0. 이런 꼴이 된다는 거지. 이때의 A, B, C, D라는 놈이 정확하게 어떤 놈인지를 제대로 기억을 하자. A, B는
양 끝점 중에 하나에 x좌표, y좌표였고 C하고 D는 양 끝점의 다른 반대쪽 끝에 x좌표하고 y좌표였어.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를 A를 갖다가 x1, B를 갖다가 y1, C를 갖다가 x2, D를 갖다가 y2라고 바꾸게 되면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공식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질 거야. 원리는 이런 거야. 두 개의 벡터들이 항상 직교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내적값이 0이다. 그거를 슬근슬근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형태가 빠르게 나온다. 이게 끝이요.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 살짝 우리의 기억력 싸움이지 뭔가 난이도적으로 크게 어렵다라고 보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한번 연습 문제 여기 나온 거 필수예제 20번 한번 풀어보고 문제 하나 딱 풀어주고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0번 보자. 빨간색으로 쓰면 불길하니까 20번. 자, 두 점 A 마이너스 2,1이 있고 B 1, 마이너스 3이 있다. 지금 157페이지 보고 있어. 그때에 AP 벡터 내적 BP 벡터가 0을 만족시키는 점 P가 있대. 근데 그 P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인지는 몰라. 근데 그런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점 P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 많은 점들을 모두 모아보니까 어떤 특정한 도형이 된다는 거야. 어떤 특정한 도형이 되는데 그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는 식의 형태가 참 특이한 게 어떠한 벡터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벡터 두 개, 그 두 개의 벡터를 갖다가 내적 연산을 했더니 얘가 빵이래. 오잉?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했더니 0이다? 그럼 직교한다라는 뜻인데 어디서 많이 봤지? 두 개의 벡터가 직교? 두 개의 벡터가 직교? 두 개의 벡터가 직교. 아하, 요놈이구만. 이놈이야. 내가 썼던 그 형태가 그대로 나왔네. 자, AP 벡터 내죠. BP 벡터. 그게 0이다. 아, 얘가 뭔가 원하고 관련된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지. 근데 여기 있던 위의 형태를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얘는 양 끝점이 A하고 B였을 때에 그때 만들어지는 원, 그걸 나타내는 공식이었잖아. 그 말은 즉슨 여기에 있는 P 벡터가 원이긴 원인데 지름의 양 끝점으로 A하고 B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봤더니 A하고 B에 관련된 이미 정보가 다 나와 있어. A는 마이너스 2,1이고 B는 1, 마이너스 3이래. 그럼 그대로 우리가 썼던 공식 이거 그대로 사용을 해봅시다.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y 마이너스 1 y 플러스 3 은 0. 이런 방정식이 완성이 됐어. 자, 이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조금 정보가 부족하단 말이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원의 둘레잖아. 원의 둘레를 알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무조건 필요해. 왜? 원의 둘레는, 즉 원주는 2파이 r이었으니까. 반지름을 알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지름에 관련된 정보 있고 원의 중심에 관련된 정보는 아직 없어. 한번 이 식을 변형해서 그걸 찾아보자 이거야. 찾아볼게. 이 식을 전개하려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와. 자,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줘야지 우리가 반지름을 확인할 수 있지. 왜? 나는 이런 꼴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거든.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그대로 나오도록 하는 형태를 뽑아내고 싶어.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이 식들을 갖다가 완전 제곱식으로 무조건 바꿔줘야 돼. 그래서 바꿔주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상수를 더했다가 빼겠습니다. 표시할까?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익숙하면은 뭐 굳이 이렇게 전부 다 쓸 필요는 없고 계산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은 0. 전부 다 이항시키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분의 14. 4분의 13? 4분의 13 나오나? 뭔가 잘못됐는데? 아, 그래. 아니, 이 두 개를 곱했는데 왜 2가 나왔을까?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 그래서 얘가 4분의 25가 나오네. 그렇다면 얘가 이제 아래 제곱이었으니까 반지름이 2분의 5 구했네. 그럼 원주는 5파이. 5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근데 그 길을 벡터하고 어떻게든 엮으려고 한 결과가 지금 이거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지금 그냥 여기 있는 벡터식이라는 게 원이라는 것만 알고 나면은 굳이 여기 있는 공식을 쓸 필요도 없어. 아, 얘가 원이구나를 알아채고 나면은 그냥 양 끝점이 지금 마이너스 2,1하고 1, 마이너스 3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뭐해? 바로 중심 구하면 돼. 중심 구해. 중심 구하면 얼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인가? 중심 구했어. 오케이. 그 다음, 지름 구해볼까? 이거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은 지름 나오지? 지름 봤더니 얘는 9 플러스 16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럼 5네? 뭐야? 지름이 5야? 그럼 반지름은 2분의 5야. 벌써 구했어. 그럼 2파이알은 그럼 2파이알. 그냥 5파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 식의 형태를 갖다가 너가 해석을 할 수 있겠냐? 원이라고 너가 이걸 확정 지을 수 있겠냐? 이제 결국 그거를 묻는 문제야. 너가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외웠던 이거 공식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가 썼던 거 그대로 써도 돼.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형태를 조금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반대로 말해서 얘가 되게 가벼운 것 같은데 이거 몰라가지고 문제 틀리면 진짜 억울하다. 진짜 분명히 배웠었거든. 배웠는데 단순하고 쉬운 거에서 틀리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 이것만 알면은 다 풀리는 건데. 그래서 주의하고 넘어가자. 나도 이거에 좀 많이 당했거든. 이게 나쁜 놈이야, 이거. 이런 극단적인 예시가 이제 177번인데 두 점 A하고 B의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아, 공식 쓰라는 건데 그래 공식 써주자. 아유 그래. P 벡터 X, Y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식 그대로 써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5 플러스 Y 마이너스 4 Y 플러스 2는 0. 그냥 이걸로 바꿔 쓰면 끝. 어우 쉽다. 그냥 이걸로 그냥 완성하면 돼. 정리할 것도 없어. 아, 나 이게 조금, 이 공식 쓰는 게 나 기억이 안 난다. 나 공식 쓰는 거 모르겠으니까 나 이거 버려야지? 이건 아니지. 양 끝점이 마이너스 1,4, 5, 마이너스 2였으니까 원의 중심을 구하면은 2,1 바로 나오고 지름 구해볼까? 얘는 36 플러스 36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그러면은 6루트 2? 반지름은 6루트 2. 따라서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72.
아니, 이렇게 써도 돼. 아니, 굳이 이걸 우리가 쓸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리가 계속 하던 걸 하면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비중이 낮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하지만 형태를 알고 있어야지 얘가 원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형태만큼은 기억을 하자. 얘가 뭘 의미하는지는 좀 짚고 넘어가자 이거지. 오케이? 자, 좋아요. 오늘은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강의에서 주는 숙제는 176번하고 178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 기하의 하이라이트, 이제 공간 도형 들어가게 되는데, 3차원 입체에 관련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한단 말이야. 내 그림 실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줄지 잘 모르겠네. 일단, 노력해볼게.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